아시다시피 이제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선수로 뛰는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이거 우리 준 PD가 방송에서 수차 강조했습니다. 왜냐 이러면 말 한마디 때문에 선거 판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꼴이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분명히 좌파들은 코딱지만한 것도 크게 부풀려서 이번 총선판을 어떻게든지 어지럽힐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리스크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민주당의 대표 선수 이재명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사법 리스크로 잘 방탄해서 모면했겠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재명의 요 주디, 입, 오랄 리스크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요즘 이재명의 이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이판, 사판, 공사판 이게 뭐 막가자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는 겁니다. 자기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다른 당으로 가는 것까지 간섭하다가 망신을 당하지 않나. 확인되지도 않은 말을 내뱉었다가 고소를 당하지도 않나. 자신의 마누라 김혜경을 엄호하기 위해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행동까지. 이걸 한마디로 퉁치면 문재인이 잘 써먹던 진짜 좀스럽습니다. 최근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정무택 후보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서 피소까지 됐습니다. 정무택 후보가 이재명의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곧바로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우리 정무택 국회 부의장이 단수 추천 발언을 한 이재명, 사과를 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렇게 고소장을 딱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어떡할게요? 정우택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청주 시민의 또 청주 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서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후보인데 단수 추천을 받았다는 이 왜곡된 사실을 이재명이가 퍼뜨려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본인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그동안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이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는 뒤늦게 어이구 자신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이 사과문을 올립니다. 저는 정우택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받으신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래가지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러한 사과를 정무택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함께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웬일로 이렇게 사과를 잘하지? 경선에 의한 공천을 단수 추천으로 착각해서 발언한 것은 제 가실이 분명하므로 국민의힘에 정중히 사과드리며 향후 발언에 있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사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과는 상대방을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하는 것이
사과 아닙니까? 그냥 자신의 SNS에다가 미안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글 하나 올려놓고 자, 난 사과했다 퉁치겠다? 이게 사과 맞습니까?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과가 정무택과 국민의힘의 거기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8일 아시겠지만 자신의 직구인 계양을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본 이재명이가 자신의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날. 근데 그 생중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설마 이 찍 아니겠지? 이렇게 웃는 모습이 방송에 여과 없이 그대로 송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이재명 큰일 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재명이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과문을 또 올린 겁니다. 참. 제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모두 똑같은 주권자이고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런 사과문을 올린 겁니다. 아니 국민들을 비하한 이찍이라는 말을 해놓고 SNS에 글 하나 올리고 퉁치는 이거는 또 어디서 배운 꼬라지입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유권자를 비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당 대표라면 기자회견 정도는 열어서 국민 앞에 정중히 머리 숙이고 상대 당이나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정중히 사과하는 거에 이게 정상적인 사과라고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너무나 잘못했다. 내가 참 모르고 했는데 이해를 좀 해달라. 이래야 이게 사과 아닙니까? 이 사과가 아니라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사과문에 왜 윤석열 정권 심판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일 아래쪽에 윤석열 정권은 심판해 주십시오. 아니 사과를 하려면 사과만 하지 거기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 왜 들어갑니까? 이거는 사과문의 목적과 형식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이러한 사과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재명의 이런 사과 시청자 여러분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이재명은 사과를 다시 해야죠. 지난해 3월 22일인가 이재명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할 때까지 사과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는가? 자, 보시는 것처럼 좌파들은 자신이 한 과거의 그 말 때문에 꼭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이재명도 결국은 이전에 지가 한 말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게 손상TV 전공인데 이거 나중에 아마 이재명이는 계속 여기에 발목이 잡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번 4.10 총선 만약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보따리 싸서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 시점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이 굳은 신념으로 4월 10일까지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